화재 등 재난 시 대응 및 피난을 위한 평소의 소방설의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주인은 어느 위치에서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여야 하며 피난 계단이든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든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피난기구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난기구의 유지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여 유사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이 피난기구를 가지고 실제처럼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설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별, 구조,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잘 살펴서 우리 건물 구조, 건축 위치, 환경, 그리고 거주인의 특성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잘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설의 5개 거주시설 분류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각 시설별로 화재 등의 재난 시 거주인과 근무자가 어떻게 화재 상황을 전파하고 초기소에 임하며 안전하게 피난하고 사항을 종료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화재 발생 시점이 야간인 경우와 주간인 경우, 그리고 시설의 거주인이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핵심 사항을 토대로 상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근처의 화재 감지기의 동작으로 비상벨이 동작하며 그러기 이전에 최초 발견자는 신속하게 육성과 근처 발신기의 버튼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 발생을 건물 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나머지 교실은 1번, 2번으로 대피해주세요. 선생님들 2층 식당에서 부르셨습니다. 3층은 3번, 4번으로 대피해주시고 나머지 층은 1번, 2번으로 대피해주세요. 119에 신고하는 것도 긴급시엔 쉽지 않습니다. 평소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119죠? 여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제이 어린이집인데요.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출동해주세요. 네, 신흥제이 어린이집인데요. 빨리 출동해주세요. 화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때에는 무조건 거주인의 피난을 우선 시행해야 하지만 화재 초기에는 투척용 소화기, 분말 소화기로 그리고 근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소화전을 가지고 소화에 임합니다. 이 경우 각 소화기구의 특성에 맞는 평소의 사용 요령 습득 및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피난 시 무엇보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장소를 피해 안전한 방향으로 피난 안내를 하고 피난 시에는 조용하고 천천히 안내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 어느 곳으로든 양방향 피난 방안을 강구해 놓고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은 불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정된 장소로 피난을 완료한 후 반별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인원 파악을 하고 혹 아직 피난 못한 아이들이 있을 시 화재가 확대되기 전 긴급히 아이를 피난시킵니다. 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상구, 피난로에 번호를 미리 지정을 하고 또 크게 표시해 놓음으로써 화재 등 긴급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혼동 없이 안내하는 선생님, 방송하는 선생님의
그 지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곳은 정문 반대편 뒤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입니다. 그쪽은 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화재가 여기 있는 그 문을 기준으로 중간쯤 화재가 났을 땐 신속하게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2번 출구를 통해서 피난하도록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시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2번 비상구로 통하고 있는 계단이라는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또 3층 이 위치에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지만 이쪽 비상구로 지정해놓은 이 위치는 야외 수영장입니다. 우리 문을 열고 한번 나가서 보여드리겠는데요. 평소에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긴급시 또는 피난을 요할 때는 이쪽으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이 공간도 3번으로 지정을 하고 피난 안전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효하게 공간을 활용해서 재난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옥상층이 되겠습니다. 4번 출구를 통해서 4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물대거실이지만 발판을 준비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실수 없이 옥상 안전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로를 확보해 두었고요. 이쪽으로도 3층에 있는 아이들이 피난할 수 있고 또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안전구역으로 긴급시엔 4번 비상구로 또 안전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본 시설에는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제작한 매뉴얼이 각 방마다 눈에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었고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술되어 실제적으로 시설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대처법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피할 때 너무 시간에 촉박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왕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 정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가 평상시에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번호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데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일단은 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선생님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끌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났을 때는 당연히 원장이나 원감이나 보고를 하는 건 또 맞고, 그 화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다 하더라도 그 작은 불씨가 크게 바로바로 번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단은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훈련 시에는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다양한 각도에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정하면 안 되고 시간도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불시 훈련을 했을 경우에 다양한 층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화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그때마다 잘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누구나 화재가 났을 때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마침 불이 나거나 위급상황이 됐을 때 119 신고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119에 누르는 연습까지도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는 나지 않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또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과 훈련을 할 때에는 단지 벨을 울려서 막 도망가고 뛰어가고 이런 연습만이 아니라 진짜로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차분하게 잘 신속하게 그 대피를 하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훈련을 한다면 정말 큰 화재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